드디어 주병진 씨의 최종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TVN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공식 예고편이 떴죠. 주병진 씨가 3번의 맞선을 마치고 웬 숲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좀 착잡한 표정이에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주병진 씨가 이 3번의 맞선을 보면서 흡족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주병진 씨와 뭔가 맞지 않는 매칭이다. 뭔가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의 능력이 좀 무능하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죽했으면 이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의 대표도 알고 보니 아직 결혼을 안 했다더라. 그런 걸 보면 주병진 씨에게 결정사에서 제대로 된 짝을 찾아주는 거에 좀 무리수가 있는 게 아니냐. 더불어서 주병진 씨가 결국 최종 선택을 하러 나온 건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건지, 결혼정보회사의 협찬을 받고서 협찬 홍보인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많은 비판적인,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병진 씨가 선택을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의 취지가 맞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에서도 주병진 씨가 이 3명 중에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 반발력은 더 클 것 같습니다. 보면은 주병진 씨가 이렇게 첫 번째 맞선녀 화가 최지인 씨, 두 번째 맞선녀 변호사인 신혜선 씨, 그리고 세 번째 골프녀로 이름을 알린 김규리 씨. 자, 3명 중에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표정입니다. 좋은 추억을 선물해준 맞선 상대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주병진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오죽 답답했으면 주병진 씨를 오랜 시간 동안 응원해 오신 시청자들 중에 팬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팬분들 중에는요, 그냥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쯤 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맞선녀 김규리 씨, 이혼에다가 남매를 양육한 고백에 주병진 씨가 굉장히 당황했고 사실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방송용 멘트라고 할지라도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병진 씨가 그만큼 솔직한 심경을 밝힌 셈이다 라고 바라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얘기예요. 실제로 60대 나이임에도 주병진 씨는 일단 초혼인데다가 굉장한 능력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경력과 남매를 육아를 계속 맡아왔었던 이 맞선녀 김규리 씨에 대해 결혼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라고 언론사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김규리 씨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주병진 씨의 모습이 많은 전파를 타고 다 방송에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 자매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성장한 따님과 아드님을 데리고 있으니 이 사실상 초혼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 첫 회 방송부터 맞선 상대로 홍보 논란에 휘말려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주병진 씨가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총 3번의 맞선을 진행했지만 이때까지 애프터 신청은 하지 않았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고편에서 결국 주병진 씨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건 결국 최종 선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김규리 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맞선녀로 등장을 했지만 나는 몸신이다에 출연했었던 돌싱의 인플루언서, 여론은 싸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당사자까지 출연을 한 마당에 주병진 씨가 사실 셋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하던지 간에 과연 대중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진정성 논란이 사실 더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주병진 씨가 최후에 가서
김규리 씨를 선택을 한다 한들 이거 제작진들의 어떤 입김이 있었거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청자가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주병진 씨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선녀의 자녀까지 품었다. 사랑한다면 포용해야 하지 않겠나? 비록 17년이 지났고 결혼 생활을 12년 정도 했다라고 밝혔던, 어찌됐건 솔직하게 밝힌 김규리 씨입니다. 믿음이 깨지고 외도로 인해 상처가 생겼다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주병진 씨가 본심은 아직 모르겠다. 만약 김규리 씨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녀의 가족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만났잖아요. 이 맞선녀들을, 중요한 건 주병진 씨가 한 번씩 만났다라는 겁니다. 한 번씩 만나고서 선택을 하라고 하니 이게 사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팩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병진 씨라고 해도 한 번씩 만나고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병진 씨가 결국에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결국 신혜선, 두 번째 맞선녀인 변호사로 등장했었던 이분과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스포일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주병진 씨가 결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셋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봐도 선택할 가능성이 한 80% 이상은 될 거라고 바라봐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신혜선 변호사를 선택할 것이다,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일까요? 아시다시피 신혜선 변호사가 나왔을 때 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며 당연히 저분과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이 호주 교포 출신의 변호사였고 나이대도 비슷하여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비슷한 나이대인 김규리 씨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 동안에다가 화려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등장하게 됐던 이 김규리 씨보다도 오히려 신혜선 변호사님이 좀 더 주병진 씨에게 어울리는 짝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쳤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마 이미지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병진 씨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정말 유명한 스타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또 엄청난 재력가라는 점을 바라봤을 때, 이 변호사님 사실 회사도 따로 관계되어 있고 변호사도 하고 있으니 재력적인 면에서 주병진 씨 못지않은 능력자란 말이에요. 물론 김규리 씨도 능력자이고 첫 번째 맞선녀였던 최지인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 명 중에서 자수성가하여 가장 재정적인 능력을 놓고 본다면 신혜선 변호사가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신혜선 변호사님이 이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막 의혹을 받았던 김규리 씨에 비해서는 확실히 진정성이 좀 더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두 명이, 세 명 중에 두 명이긴 하지만 김규리 씨와 신혜선 변호사님인데, 자, 이 김규리 씨의 조회수가 115만 회, 그리고 129만 회, 요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댓글 개수가 막 6,800개가 넘게 달립니다. 결정사가 문제다. 저 여성분 나오고 나서 프로그램 자체가 진정성이 확 떨어졌다. 다른 정보 회사를 찾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결정사의 허구성과 실체를 알리는데 한 획을 그었다. 결혼정보회사가 너무 이상하다. 주병진 씨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업체를 당장 바꾸세요. 형편없네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신혜선 변호사님이 등장했던 조회수도 102만 회, 제일 많이 나온 게 236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댓글이 5,225개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규리 씨 때처럼
이런 결혼정보 회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난 이 만남 찬성이다. 눈빛이 확 다르다. 여러 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분과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 이분을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이 여성분의 눈매가 선하고 자연스럽게 세월이 녹아진 느낌이 든다. 여성분이 우아하고 지적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분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마음이 비슷하실 거예요. 왜 주병진 씨가 신혜선 변호사님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로 가능성도 높냐면 사실 여자는 여자가 가장 잘 알아보지 않습니까? 다른 두 분도 매력이 넘치고 너무나 멋진 여성분들이겠지만 주병진 씨와 잘 어울릴 만한 그리고 여성분들이 봤을 때 가장 주병진 씨에게 딱 알맞는 상대가 신혜선 변호사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댓글의 분위기가 지금 벌써부터 다르잖아요. 김규리 씨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뭐 돈을 보고 나왔네, 홍보하려고 나왔네, 진정성이 떨어지네, 빗발이 쳤는데 정작 신혜선 변호사님이 나왔을 때는 처음 보는 분들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제 주병진 씨가 오래된 연인 같다. 이제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사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도 결국 최종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가장 많은 분들에게 찬성표를 받았던 신혜선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것이 프로그램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맞선녀는 너무 안 어울리고 이 맞선녀는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란 프로그램이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올리면서 홍보라면 홍보도 되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면까지 담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맞선녀를 선택하는 것이 설사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가십거리를 가지고 있는 뭐 100% 리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능으로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게 될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신혜선 변호사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리 씨가 등장하여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주병진 씨 입장에선 자녀가 2명이나 있고 전 남편과 이혼도 했고 이런 맞선녀의 고백에 사랑한다면 포용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지만 당연히 부담스럽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본다면 사랑을 할 경우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 주병진 씨가 많이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혼 경력에 굉장히 당황했고 신뢰가 될까봐 표정을 정말 겨우겨우 관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태가 일파만파 번져서 당사자인 주병진 씨도 사전에 모르긴 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진 입장에서는 뭐 주병진 씨가 돌싱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갔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병진 씨의 이 50대 맞선녀는 엄청난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결국 기사를 보십시오. 66세 주병진의 세 번째 맞선 상대 김규리의 고백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마이너스 100도로 얼어붙었다. 여러분 마이너스 100도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김규리 씨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방송에 나오신 것 같더라. 분명히 김규리 씨는 주병진 씨가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추가적인 설명이나 입장문 발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병진 씨가 아이들까지 2명이나 장성했고 나아가서는 김규리 씨가 이혼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이 세 번째 맞선을 봤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간 낭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주병진 씨는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신뢰가 되지 않기 위해 실망한 건 아니고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혼하게 된 이유가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라는 걸 사실상 온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김규리 씨 입장에서는 저라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규리 씨 입장에서는 이게 뭐 17년 전 일이다라고 하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김규리 씨가 사실상 파리피플이라고 불리우는 수산도매업자가 아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 때문에 등장을 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규리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요, 오히려 유튜브로 따지면 구독자죠, 팔로워 숫자가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규리 씨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프로그램에 등장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김규리 씨가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과연 기억이나 했을까요? 제가 아주 제대로 된 팩트 자료를 하나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는 솔로에 등장했었던 출연자가 있어요. 나는 솔로에 등장한 20기 정숙이라는 참가자가 있는데 일반인이었잖아요. 네, 보이십니까? 나는 솔로 20기 정숙이 삼성동 전광판의 실화인가요? 자, 나는 솔로 20기에 나왔던 정숙이라는 이 멤버 유튜버입니다. 일반인이 아니죠. 어찌 보면 김규리 씨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등장을 했다가 차후에 어떻게 활동을 하나 봤더니 삼성동 대형 전광판에 자신이 광고하는 화장품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 샴푸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됐건 인기가 많았건 화제가 한번 되면요, 일반인들조차 거의 연예인에 가깝게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였던 이은율 씨가 등장을 하고 났으니 이거 얼마나 파급력이 컸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나는 솔로를 챙겨보는 사람인데 이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준다. 그러니 김규리 씨가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 나와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감내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화려한 복장까지 소화를 하고 있고 본인이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유명한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와 얼굴을 알려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등장하여 자신이 자녀를 어렵게 키웠었다라는 이야기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등장을 할 값어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댓글 분위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주병진님, 좋은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김규리 씨, 예쁘고 인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표정과 발음이 영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나이 55세의 성형과 골프 SNS,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딸, 아들, 전 남편까지 다 감수해야 된다. 이건 미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얼굴 외모 보지 말고 뭐 볼 거면 30대를 만나라. 어차피 볼 거면 더 어린 여자분 만나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견해론 돌싱도 괜찮다. 결혼 경험이 있다면 괜찮다. 또 어떤 분들은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SNS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던 인플루언서라는 모습이 적어도 이번 두 번째 만남이 아니죠. 두 번째 방송 장면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진정성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돌싱인데다가 이혼 사실까지 밝혔지만 본인이 수산도매업자라는 직업으로 나온 이상 이거 사실 많은 국민분들을 좀 우롱하는 수준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건 주병진 씨의 선택이 결국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주병진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됐던 걸까요? 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일단 예고편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고편에 보면 주병진 씨가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3번의 맞선을 드디어 마치게 된 주병진 씨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처음 나왔던 화가, 그리고 2번째 변호사분, 그리고 3번째 인플루언서라고 하겠습니다. 이 3명의 여성 중에 결국 주병진 씨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3번의 맞선이 모두 끝난 주병진 씨, 과연 어떤 최종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인가? 박서연 씨에 대한 편도 쭉 설명이 됩니다만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 주병진 씨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선택지 중에 분명히 많은 분들은 2번째 맞선 여인 신혜선 변호사님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맞선 여인 화가분, 그리고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3번 인플루언서겠죠. 자, 그런데 이 셋 중에 만약 선택을 안 할 경우 3명 모두 포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소름 돋는 결과인 주병진 씨가 이제 MC를 맡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그램은 시즌 2를 편성하거나 또는 정규 편성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 유튜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측을 좀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기도 했는데, 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거 사실 진정성이 바닥 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청자분들을 우롱한 셈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래서 주병진 씨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프로그램의 존폐를 위해서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귀어야 하고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결정을 내리긴 할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했었던 신혜선 변호사님을 선택해야 된다. 신혜선 변호사님을 선택할 것이다. 예측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3번째 인플루언서가 등장을 하여서 이 판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병진 씨가 화가분을 선택을 하든 신혜선 변호사님을 선택을 하든 사실 진정성은 이미 바닥이 날 대로 나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주병진 씨가 정말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기왕이면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단순히 프로그램의 존폐를 위해서 MC가 된다거나 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위한 선택을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자, 이 김규리 씨 아시다시피 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 이 전과범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 가짜뉴스라고만 했는데 한 가지 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애당초 전과 의혹이 나왔던 이유가 이 김규리 씨의 SNS 댓글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에 전과 파열범에 대한 의혹을 누군가가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가짜뉴스가 생성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김규리 씨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소를 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라고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리 씨가 방송에서 남편분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하니까 남편의 정체부터 해가지고 김규리 씨가 알고 보니 또 다른 무슨 전과 의혹이 있었던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들이 막 지금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때까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김규리 씨가 그런 전과 의혹이 있다라는 거는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명하게 그냥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김규리 씨가 주병진 씨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터 기사에선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주병진도 결국 이용당한 건가? 맞선녀의 진정성 논란, 모르쇠 방송 강행을 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 출연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출연진들이 결국 이 방송을 강행했다라는 사실에 사실 주병진마저 시청률에 이용당한 셈이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을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셨고 이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르쇠 방송이 강행이 됐고 본방송이 방영이 됐습니다. 아마 시청률은 제가 볼 때 역대급을 달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이렇게 화제가 된 인물이 3명 중에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그러다 보니 이 제작진 입장에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방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주병진의 이 마지막 맞선녀 김규리와의 데이트에서 주병진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병진 씨가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 정말 맞선을 하러 나왔겠냐? 아유, 수호씨, 그것도 모르냐? 어른들이 볼 때는 이거 누가 봐도 주병진 씨 그냥 방송 복귀를 위해서 출연하고 있을 뿐이다.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기도 했는데, 제가 이 주병진 씨의 사태를 꾸준히 다루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인간 주병진에게 있어서 정말 나만의 반쪽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존재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길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방송편을 좀 본다면 주병진 씨의 맞선녀 김규리 씨가 모든 사실을 발표하게 됐죠. 초동안 50대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골프 라운딩 중에 결혼의 경험과 이혼의 경험, 장성한 아들, 딸에 대한 고백에 주병진 씨가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결혼 경험이 있냐라고 묻자 한번 갔다 왔다. 하도 오래전이라서 17년 전에 혼자 된 지 오래됐다. 결혼 생활은 12년 정도 했다. 옆에 있는 이 오른쪽 분이 김규리 씨의 따님 됩니다. 제가 수학 강사분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녀가 참 둘 다 엄청난 미모를 자랑한다라는 평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김규리 씨가 방송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SNS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정리해보면 17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54세 기준으로 17년 전이면 이게 몇 살입니까? 10년 전이면 44살. 거기에서 7살 전이면은 대충 30, 한 6, 7? 이때쯤에 결혼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혼을 한 거죠. 1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으니 17년 전이라고 가정하면은 37이라고 했을 때 12년을 빼면은 딱 12살이 빠진 25살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 맞는 것 같습니다. 37에서 12를 빼면은 딱 25살 정도 되죠. 지금 따님의 나이 정도일 때 굉장히 일찍 김규리 씨가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을 12년 정도 한 약 17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거죠. 함께 살고 있는 딸의 나이가 29살이다. 주병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20대 후반에 자녀를 둔 어머님이라고 보겠나. 이런저런 사연이 많으실 것 같다. 살아오시면서 라면서 복잡한 심경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석 같은 그녀의 소중한 딸이라고 공개가 됐는데, 남들이 볼 때는 모녀가 아니라 자매처럼 보일 정도다. 김규리 씨가 엄청난 동안이라는 것에는 성형을 했네, 시술을 받았네 말은 많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주병진 씨가 이 앞서 결혼정보회사 맞선 담당자와의 상담에서 자세한 프로필은 미리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이 제작진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병진 사기당했다라는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병진 씨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재혼 여부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녀도 있고
이혼 경험이 있는 김규리 씨를 섭외를 했던 것이 아닐까. 이제야 조금 의문이 풀리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대목이 좀 더 자세히 부각되고 설명이 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제작진 측에서 일부러 요번 회차의 방송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몰리게 좀 노리기 위하여 일부러 이 부분을 김규리 씨와의 첫 만남에서 보여주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주병진 씨는 김규리 씨의 고백에 제가 준비한 마음보다 좀 놀라운 순간을 맞았다.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조금 작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규리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 주병진 씨가 미혼이시고 결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병진 씨는 저는 혼자 살다 보니 저녁 식사 시간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어지더라. 괜한 걱정도 많이 하게 된다. 따님하고는 함께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들도 있는데 29살의 딸과 25살의 아들이 있다. 두 아이 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혼자 키웠지만 둘 다 바르게 잘 자라줬다. 큰 아이 따님 같은 경우 수학과를 나와 자기가 수학학원 원장을 하다가 대구에 있는 대형 학원에 스카우트되어 인기 수학 강사다. 아들은 국문학과였는데 휴학하고 카페에서 일하며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에 대해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이 사춘기 때 엄마가 혼자서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때는 많이 울기도 했다. 애들을 양육하면서 애들 아빠 양육비도 있었지만 직장을 10년 정도 다녔다. 잘 인정받아 총괄직까지 했다. 아이들도 대학교를 들어가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해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김규리 씨가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작도 하기 전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병진 씨는 생선을 발라주는 김규리 씨를 보며 저에게 마음 써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순간 너무나 좋았다. 미혼이시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도 있었고 기혼이었으며 장성한 이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병진 씨는 최대한 좀 배려를 한 거죠. 왜 실망을 안 했겠습니까? 이거 입장 바꿔놓고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많이 놀랐다.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아갔던 소중한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전 남편에 대해서는 김규리 씨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저와는 이제 완전히 남남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거듭된 외도로 이혼을 했다. 이 굉장히 놀라웠던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규리 씨가 그냥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됐다. 어찌 보면 이혼 사유가 좀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병진 씨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6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으니 이 김규리 씨도 쉽게 결혼 선택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신중하게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좋았는데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라며 시집살이를 하면서 슬프고 많이 울었는데 안 좋은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외도를 했던 일이 생각나서 불신을 하게 됐고 벗어나고 싶었고 17년 전만 하여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혼을 오픈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요. 초등학교 애들 엄마 모임에 나가서 헤어질 때 괜히 전에 살던 집에 갔다가 눈치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가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병진 씨가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남매를 키우셨다라며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서 좀 생각보다 굉장히 성숙한 이런 아이들 덕분에 좀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주병진 씨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김규리 씨가 자녀가 있고 돌싱이라서 실망을 하셨냐라고 했는데 김규리 씨가 이제 이혼한 지도 1, 2년도 아니고 17년이 지났다 보니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다 큰 만큼 엄마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병진 씨는 같이 맞선을 보는 박소연 씨를 만나 생각을 정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 분과 맞선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나에게 과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봄이 마음에 들고 덜 들고가 없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생각이 꽉 찬다. 한 분을 택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놀라시면 어쩌지? 라고 걱정이 된다고 해요. 주병진 씨가 이러한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김규리 씨를 정말 본인이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녀의 가족까지 내가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와, 굉장히 놀라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선택입니까? 아무리 주병진 씨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초혼이고 자녀도 없는데 이미 기혼 사실에 자녀까지 있는 여성을 선택한다라는 건 주병진 씨 입장에선 굉장한 좀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김규리 씨가 과연 주병진 씨의 마음에 적합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네티즌들은 이 공동구매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출연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주병진 씨가 어찌됐건 최종 선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주병진 씨의 이 선택이 과연 김규리 씨를 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리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기에는 뭐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만큼 걸림돌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병진 씨라면 과연 가능할까요? 남녀의 입장을 바꿔서 남자가 더 어리지만 2명의 자녀가 있고 이혼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초혼인 여성분이 그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병진 님이 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나오신 것 같더라.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혹시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판단은 상대방 측에서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규리 씨가 결국 본인 역시 굉장한 부담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제작진 측에서 김규리 씨의 출연을 알아서 걸렀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이거 출연하는 김규리 씨도 부담이고 또 출연을 시키는 이 출연진 입장에서도 비판을 받고 함께 출연한 주병진 씨도 괜히 이 도마 위에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어떻습니까? 주병진 씨, 진정성 논란이 터진 김규리의 솔직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망보다 많이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골프를 치고 나서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예고편에서 보여줍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미 뭐 예고편이 이렇게 선공개가 다 되어져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 두 사람의 취미가 골프로서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 김규리 씨가 싱글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돌싱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함께 골프 취미를 가지며 충분히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 고백 선공개라면서 이 주병진 씨에게 이런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나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 주병진 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김규리 씨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좀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볼 땐 받아들이기 힘들 경우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점이 분명히 있죠. 이럴 거면 뭐하러 출연을 했나, 또는 이럴 거면 뭐하러 제작진 측에서 김규리 씨를 출연을 시켰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요, 이거 시간 낭비에 불과하지 않냐, 이럴 거면 주병진 씨도 김규리 씨에게도 굳이 선을 보게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규리 씨의 솔직한 고백에 실망보다 나는 많이 놀랐다. 50대라고 하니까
뭐 조심스럽게 무언가에 대해 주병진 씨가 질문을 했는데 이유가 있긴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규리 씨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50대인데 왜 아직 혼자 있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